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은 엔진 파트입니다. 제가 이걸 이어서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도 따로 드릴 텐데, 이제 디퍼렌셜 설명드린 게 있는데, 자동 기어 디퍼렌셜에서 이제 제가 뭐 회전 속도가 같고, 회전한 거리가 똑같이 준 장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설명이 잘못돼가지고 정정을 여기서 한 번 더 잡을게요. 네, 자동 기어는 이제 바퀴의 회전 수를 다르게 해가지고 다르게 해서 이제 조향을 하는데 무리를 없게 해주는 조향을 좀 스무스하게 해주는 장치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녹화하면서 이제 말을 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파트인 이제 엔진 파트를 다뤄볼 텐데요. 어, 엔진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기는 어려우면서 가장 좀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엔진이라는 말. 그리고 약간 ICC, 자동차 제작 동아리 이런 걸 떠올렸을 때 엔진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그런 좀, 이제 나름 접근이 쉬운 것 같지만 나는 엔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약간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엔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마찬가지로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자, 엔진의 종류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엔진의 종류 여러 파트에 나눠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엔진 형태에 따른 분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변속기를 다루려고 했는데, 셰시에서 먼저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좀 짧게 할게요. 자, 개요. 자, 엔진의 정의. 엔진의 정의는 말 그대로 인력, 화학, 전기 등의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변환하는 장치라는 약간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기계적인 일을 시키는 장치를 말하고요. 좁은 뜻으로는 석탄, 석유 등의 자원을 연소시켜 기계적인 일을 하게 하는 장치, 즉 내연기관을 말합니다. 자, 엔진의 종류에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유소 가시면은 휘발유와 경유가 있죠. 휘발유를 쓰는 가솔린 엔진, 경유를 쓰는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와 공기의 혼합기를 실린더 속으로 흡입하고 압축한 다음 전기 불꽃으로 폭발시켜 그 팽창되는 힘으로 동력을 얻는 기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어렵죠? 자, 나중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솔린 엔진은 매연이 더 적게 나온다는 특징이 있으며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일반 승용차, 세단 또는 이제 스포츠카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하단에 보이는 이제 사진, 이 사진은 사실 다 볼 거 없습니다. 뭐 헤드 커버, 풀리, 크랭크 샤프트, 폴리, 펜 벨트 어려워요. 이거 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엔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엔진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차가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젤 엔진은 이제 주유소에서 많이 봤듯이 경유를 사용하는 엔진이고요. 이제 압축 점화에 따라 작동하는 운동형 내연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의 특징은 힘이 좋아요. 힘이 좋고 연비가 좋아가지고 이제 뭐 버스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SUV 차량 이런 데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엔진은 쉽게 빨아들이고 압축시키고 그 압축된 걸 폭발시키고 그거를 뱉어내고 이런 이제 네 가지 일련의 과정을 형성합니다. 특히 흡기부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흡기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기를 빨아들입니다. 잠시만요. 네, 네, 계속 할게요. 네, 이제 연료와 공기의 혼합기를 빨아들여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안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공간이 있죠. 이 공간으로 공기를 넣어요. 그리고 또는 연료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회전 축이거든요. 회전을 하면서 이제 이게 병진 운동, 아까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병진 운동, 회전 운동을
병진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을 통해서 이 공간이 압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압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압축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크랭크 쪽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럴 때 이제 이 엔진이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연소가 됐으니까 연소가스가 나오겠죠? 그 연소가스를 배출을 합니다. 이게 폭발을 하고 튕겨나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면서 배출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엔진의 작동 원리예요. 이걸 이제 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부터 갈게요. 자, 들어옵니다. 자, 압축돼요. 자, 폭발합니다.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요. 자, 배기 됩니다. 자, 들어와요. 압축해요. 폭발해요. 튕겨나갔다 올라오면서 배기합니다. 다시 들어와요. 이제 압축, 폭발, 올라오면서 배기. 네, 이렇게 이런 원리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진의 종류에는 이제 엔진의 종류 두 번째를 다루는 거는 이제 어떤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다룰 건데요. 일단 이행정과 사행정이 있습니다. 자, 행정이 무엇이냐? 행정은 왕복 운동 장치에 있어서 왕복 운동을 행하는 일련의 이동이라는 이제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한 사이클이 있어요. 이제 어떤 행동들의 루틴이 있겠죠. 이 행동들의 루틴 하나하나를 우리는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회전을 하는 이 사이클에서 4개의 행동이 있으면은 그걸 사행정이라고 하고 한 번의 사이클에서 2개의 행동이 있으면은 이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행정 엔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뤄보면요. 먼저 해볼게요. 자, 이행정은 압축, 폭발, 두 번의 행정을 거쳐서 1사이클이 완료되는 엔진이에요.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영상을 통해서 그 엔진의 이제 구동 원리를 봤잖아요. 사실 그거는 사행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그 흡기와 배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흡기로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들어올 때 얘가 올라가고 있겠죠. 들어오면서 얘는 같이 올라갑니다. 이제 압축 과정이에요. 흡입은 되고 흡기가 진행됨과 동시에 압축이 이루어지는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튕겨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여기가 배기가 되겠죠. 배기가 되는 사이에 아까 흡입했던 흡기가 요 위로 올라가서 채워져요. 폭발과 동시에 배기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폭발과 동시에 배기. 그러면서 다시 여기 그 연소실이 흡기한 이제 공기로 들어서게 되죠. 이렇게 두 번의 사이클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장점은 배기량 대비해 출력이 높아요. 그리고 구조가 아까 봤듯이 좀 단순하죠. 그리고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 이런 거는 그냥 넘기고 요게 중요해요. 배기가스의 질이 불량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배기와 배기한 가스, 배기가스와 그 다음에 새로운 공기가 한 번에 들어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연료의 효율, 그러니까 폭발에 대한 효율도 떨어지고 배기가스가 불완전 연소에 의한 배기가스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기가스의 질이 좀 불량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행정은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던 흡기, 압축, 폭발, 배기 이 네 가지 행정을 거쳐가지고 1행정이 완료되는 1사이클이 완료되는 엔진입니다. 저 아까 봤던 것처럼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자, 흡기 들어옵니다. 공기 들어와요. 공기 들어오고 크랭크 쪽 돌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압축을 해요. 압축과 동시에 폭발이 이루어져요. 압축 이후에 폭발이 이루어지면 밑으로 팍 하고 내려가겠죠? 팍 하고 내려가면서 한 바퀴 돌아요.
돌고 다시 올라올 때 배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내려가면서 흡기하겠죠. 이렇게 진행되는 이제 사행정 엔진이고요. 장점이 진동, 소음, 매연이 적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적어요. 근데 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 다음에 구조가 복잡하고요. 제조 단가가 높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사행정을 이용하고 있죠. 왜냐?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음, 이런 이제 경제적인 단점보다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많죠. 그 다음이 공랭식과 수랭식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얘기하면 공랭식은 현재 많이 보기가 어려워요. 현재 나오는 차들 중에서 공랭식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냉각 방식에 따른 엔진을 분류해요. 엔진이 폭발을 하고 배기를 하고 뭐 이게 하면서 사이클 하면서 움직이죠. 그럼 열을 많이 받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냉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공냉식 엔진은 말 그대로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이렇게 냉각핀이 있는 엔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람을 통해서 이제 식혀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보시는 이게 핀 보이죠? 이 핀을 통해 가지고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기로 냉각을 하는 엔진입니다. 자,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냉각이 고르게 되지 않고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와 엔진의 접촉 면적이 넓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즘 자동차들은 공랭식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수랭식인데요. 수랭식은 말 그대로 이제 이제 냉각수죠. 냉각수를 이용해 가지고 식히는 거예요. 이제 엔진열을 냉각수를 이용해 가지고 식히는 방식이고요. 엔진 내부를 이제 냉각수로 순환시켜서 열을 식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레이싱카인 바하 엔진과 이제 포뮬러 엔진에 보면은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보이죠. 이 라디에이터 안에 냉각수가 들어있는데 이 냉각수로 이제 엔진을 냉각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자유도가 높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냉각 효율이 좋아요. 그 다음에 구조가 복잡하고 고장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바하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면 약간 색깔이 좀 다르죠. 이런 게 지금 그 핀들이 좀 손상이 가해진 거예요. 얘가 엄청 얇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만 만져도 이제 좀 그 막 꺾이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엔진이 이렇게 이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이제 좀 더 고장의 확률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솔린과 디젤의 분류를 할 건데요. 저희가 앞에 뭐가 사행정이니 이행정이니 뭐 엔진의 구조, 원리는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가솔린과 디젤은 그 일련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좀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고 사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솔린 엔진은 말 그대로 휘발유를 연료로 합니다. 세단과 스포츠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흡기에서 공기와 더불어 연료도 함께 주입을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사진 보면서 함께 할게요. 자연 발화 온도가 디젤에 비해서 높다. 점화 플러그를 이용하여 강제로 발화시킨다.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안 오죠? 자, 사진 보면서 갈게요. 아까 배기에서 공기를 흡입한다 그랬죠. 배기에서 공기를 흡입할 때 연료도 같이 들어와요. 휘발유 연료도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연소실이 채워지겠죠. 그때 압축이 일어나면은 압력이 높아지겠죠. 이때 점화 플러그라는 장치가 있는데 여기서 스파크를 팍 튀겨요. 점화 플러그를 이용해서 강제로 발화시키는 겁니다. 두 개가 달라요. 크게 두 개가 다릅니다. 공기가 들어올 때 연료도 함께 주입을 한다라는 하나. 그 다음에 압축이 됐을 때 점화 플러그로
강제로 발화를 시킨다는 거 두 개. 이 두 개가 크게 다릅니다. 그러면 연소를 통해서 폭발을 통해서 이제 팽창하겠죠. 그리고 배기를 합니다. 이게 휘발유 엔진의 이제 전체 메커니즘인데 여기서 이제 자연 발화 온도가 디젤에 비해 높아요. 디젤에 비해 그러니까 경유에 비해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불이 붙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를 이용해서 폭발을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솔린 엔진의 장점은 높은 RPM까지 돌릴 수 있다. 자, 아까 저희가 셰시에서 뭐라고 했어요? 셰시에서 이제 저희가 했던 세미나에서 RPM이 높으면은 토크가 낮다 그랬죠. 토크가 낮습니다. 높은 출력의 엔진을 만들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이제 엔진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어, 엔진의 열 효율이 디젤 엔진에 비해서 낮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쉬운 말로 바꾸면은 연료를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연료를 많이 먹는다. 열 효율이 낮다. 연료를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자, 다음 디젤 엔진은 경유를 사용을 하고요. 뭐 SUV, 트럭 또는 버스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흡기에서 공기만 주입을 하고요. 압축 행정에서 연료를 공급한다. 이제 약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자연 발을 통해서 폭발시킨다. 자, 사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흡기. 자, 흡기할 때 가솔린은 뭐 했죠? 가솔린은 공기와 함께 연료도 같이 넣어줬죠? 연료 안 넣습니다. 공기만 넣어요. 순수 공기만 넣어요. 그 다음에 압축을 해요. 줄어들면 압력이 높아져요.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져서 자연으로 착화됩니다. 발화가 돼요. 그러면서 폭발이 일어나요. 자, 이때 연료를 넣어요. 연료를 넣어주면서 폭발을 시킵니다. 공기만 압축시키고 이때 연료를 넣어서 폭발시킵니다. 연료 들어가는 거 보이죠? 네. 그러고 폭발을 하고 배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다르죠. 처음 들어올 때 공기만 넣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스파크 없이, 점화 플러그 없이 그 연료 주입만으로 폭발. 이렇게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디젤 엔진의 장점은 열 효율이 높다. 다시 말해서 연료 소모가 적어요. 연료 소모가 적고 연비가 좋아요. 연비가 좋고 연료 소모가 좋아요.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토크가 높아요. 낮은 마력 RPM, 낮은 마력, 즉 낮은 RPM을 보인다. 자, 단점은 진동이 심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차, 뭐 부모님 차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차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요즘 이제 디젤 차가 유행하다 보니까 SUV 차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차 중에서 SUV가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SUV가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세단 차랑 SUV 차랑 이제 그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 확연하게 달라요. 휘발유 차는 약간 부웅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는 소리가 나는 거죠. 우웅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휘발유 엔진은. 근데 경유 엔진은, 디젤 엔진은 약간 떨떨떨떨떨 이렇게 그 약간 엔진의 그 폭발이 행정 하나하나가 느껴진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로 표현하면은 뻘뻘뻘뻘뻘뻘뻘뻘뻘 약간 이런 식으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말하려니까 좀 웃긴데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소리가 달라요. 연속성이 없고 끊어지는 소리. 근데 이게 반대로 차량의 승차에 있어서는 진동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엔진의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요.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합니다. 이거 알죠? 그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한 사람 알 텐데 낙스라 그러죠. 네,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디젤 엔진이 환경으로 안 좋다, 환경적으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요즘엔 또 디젤 엔진이 연비가 좋아가지고 환경적으로 좋다, 뭐 이런 식의 많은 이제 논의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논의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논의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뭐 환경적으로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오래된 디젤 차들은 환경적으로 많이 안 좋아요. 이게 애초에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디젤 엔진인데 좀 오래된 차들은 환경적으로 많이 안 좋고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제 좀 환경 규제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연비가 좋은 디젤 엔진이 더 이제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뭐 실제로 보면은 가솔린이 여기 보면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 나오잖아요. 예, 애초에 가솔린도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뭐 나중에 이제 연구 주제나 이런 걸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왼쪽이 디젤, 오른쪽이 가솔린입니다. 자, 흡입 과정에서 디젤은 공기만 넣습니다. 가솔린은 연료까지 같이 넣을게요. 자, 압축, 공기를 압축하고요. 여기 연료가 들어갔으니까 같이 압축합니다. 자, 팽창을 할게요. 자, 디젤은 경유 분사를 이때 해주고 자연 발화를 합니다. 자, 가솔린은 전기 스파크로 점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연소가스를 배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얘기도 이제 약간 좀 흘려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엔진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노킹이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노킹은 이상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 엔진 행정이라는 건데요. 어, 쉽게 생각해서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뭐 그거 흡기하고 압축하고 폭발하고 배기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이상적인 행동이 있다. 이상적인 행정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게 노킹이라는 게 휘발유에서의 노킹이 있고 디젤에서의 노킹이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에 대한 노킹만 알아도 되거든요. 이제 휘발유 엔진에서의 노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행정은 뭐예요? 압축 상태에서 상사점을 돌파한 적절한 시점에서 라고 했는데 일단 잠깐만 짚고 가면요. 상사점이 뭐냐면요. 피스톤이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회전하다가 이 실린더의 위쪽에 도착했을 때, 제일 위점에 도착했을 때 상사점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사점을 돌파한 적절한 시점에서 점화 플러그가 작동했을 때 폭발을 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이죠. 근데 노킹은 뭐냐면요. 미연소 혼합가스가 고압, 고온, 이제 압축 상태예요. 압축.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압축이에요. 압축. 네. 압축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노출되어서 점화 플러그가 작동을 안 했어요. 근데 자연 발화하는 현상이에요. 디젤에서 발생돼야 되는 자연 발화 현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고온 고압에서 점화 플러그의 한 폭발보다 더 큰 압력을 보여요. 훨씬 더 큰 압력을 보여서 실린더 자체, 이 실린더, 엔진의 실린더들 있죠? 이 실린더에 강한 충격을 가해요. 이 프랭크 축이나 이 피스톤이 강하게 때려버리면서 큰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다 보니까 발생되면 엔진 효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실제로 노킹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이게 그 노크의 ing인데요. 이게 진짜 노크하는 소리가 난다. 그냥 텅텅 하면서 노크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노킹이라고 합니다. 디젤 엔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노킹 현상이 휘발유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휘발유만 알아도 된다, 휘발유만 아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전 디젤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디젤은 발생 방법이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냥 같은 노킹이지만 휘발유와 디젤의 발생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자, 디젤 엔진은
정상적인 상황에선 뭐야? 압축 상태에서 상사점을 돌파한 적절한 시점에서 자연 발화가 되죠. 근데 노킹 현상은 공기의 온도가 낮아서 폭발 시점이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 발화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온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 225도인가 그래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25도가 그런데, 이 온도가, 연료가, 이 공기의 온도가 이 정도가 돼야지 이제 디젤 연료가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겠죠. 근데 이 온도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압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폭발이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피스톤이 있죠. 피스톤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움직여가지고 여기서 한 이맘때쯤 왔을 때 폭발을 빠바방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내려가다가 한 이쯤에서 이제 피스톤이 있는데 여기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늦게. 그러면은 이 피스톤이 실린더 내부를 강하게 때려버리겠죠. 이렇게 하면서 마찬가지로 큰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효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휘발유와 디젤이. 휘발유는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자연 발화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디젤은 온도가 너무 낮아서 발화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좀 다르다는 거 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진의 형태인데요.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부분으로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엔진은 이제 I 엔진이 있는데요. 이제 실린더가 직각 아니면 수직 그냥 같은 말이죠. 방향인 엔진이에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엔진이죠. 지금 이게 무빙이 보이죠? 움직임이 보이죠? 그리고 이거 한 번에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엔진의 작동 원리 그 방식 이런 거 봤는데 이게 뭐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는 못 느꼈을 텐데 지금 한번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실린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회전하고 있죠. 이렇게 동력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뭐 캠축이니 뭐니 이런 건 많은데 그런 거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야, 구조가 이렇다. 가지고 여기 부품들이 뭐 피스톤이 있고 실린더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 부품이 뭐고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면은 이제 좀 더 그 궁금하신 분만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은 진짜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못 넣어서 그냥 못 찾아서 못 넣은 게 아니라 이제 굳이 거기까지는 지금 당장 알려드리진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시면은 그냥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직렬 4기통 엔진 이게 지금 4개죠. 기통이 4개죠. 실린더 통이 4개. 실린더 통 하나당 이제 1기통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4개니까 4기통입니다. 자, 이게 6개면 뭐죠? 6기통 엔진이에요. 이제 정속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간격이 좁아가지고 엔진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엔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V 엔진 말 그대로 V 모양이죠. 이렇게 V 모양으로 이제 지그재그 이게 중요한데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 지금 하나하나가 다 지그재그예요. 이게 지그재그로 배치된 엔진입니다. 이제 V6 엔진 요즘 많이 보죠. 많이 보이는 V6 엔진이고요. 각도가 보통 60도. 그리고 직렬 엔진에 비해서 엔진 길이가 짧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V8 엔진은 이제 마찬가지 지그재그 이게 지금 V8이네요. 네, 제가 잘 봤네요. 이게 V8이네요. 네, V8 엔진이고요. 보통 각도가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직렬 엔진에 비해서 복잡하다는 거는 뭐 바로 알 수 있죠. 딱 봐도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기타 엔진이에요. 예, 논외예요. 지금 I 엔진이랑 V 엔진은 일반 차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터리 엔진은 보기 힘들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다룰게요. 이걸 로터라고 부릅니다. 이 로터가 회전을 하면서 이제 흡입, 뭐 압축, 뭐 폭발, 배기 뭐 이런 식의 이제 사행정을 거쳐가지고 작동하는 엔진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자, 여기 흡기, 자, 압축, 여기서 폭발, 그리고 여기서 배출.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자, 폭발, 배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로터리라고 부르고요. 이 로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예. 자, 이거는 아까 다루려다가 안 다뤘는데 이제 수평 대향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크랭크 축들이 다 수평으로 되어 있죠. 크랭크, 이걸 크랭크라고 이제 계속 제가 불렀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크랭크라고 하는데 이제 크랭크들이 이제 수평으로 배치한 그런 이제 엔진입니다. 엔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크겠죠. 자, 변속기는 저희가 셰시에서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제 변속기 이해가 안 됐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더 영상을 보시거나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지금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높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전달을 드리고 있다는 점은 100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시거나 도움 필요한 거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미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